1번 안타를 엄청 많이 때렸는데 전혀 이제 다 끊어먹으면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다음 두 번째 주루사나 폭투 같은 디테일에서 밀렸다. 그다음 KT는 또 집중력 있는 타격을 해가지고 10안타를 때렸는데 10안타 5보이넷으로 7득점 만들어냈다. 뭐 이 정도의 차이가 오늘 경기를 지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네, 8월 27일이고요. KT전 2대7로 패배했습니다. 뭐 얘기하자면은 참 답답한 경기를 했고 12안타 2보이넷을 얻어냈는데 2득점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양상이 전반적으로 8월 23일 토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경기하고 거의 판박이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면서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좀 야구같이 하나 싶더니만 역시 칭찬을 하면 안 되는 팀이구나. 네, 항상 끝없이 의심하고 끝없이 음해하고 해야 되는 팀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제는 경기를 잘해놓고 오늘은 또 왜 이렇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오늘도 보면은 8월 23일하고 판박이인 게 오늘 찬스가 무수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만 봐도 1회 말에 무사 1루, 그 다음에 2사 1, 3루까지 이어졌는데 찬스 무산. 3루에서 주루사가 한 개가 있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2회 말에 무사 2루였고, 또 이어지는 2사 1, 2루까지 이어갔는데 또 찬스 무산. 3회 말엔 2사 2루 무산인데 오늘 뭐 무사 찬스가 많았기 때문에 뭐 2사 찬스는 찬스라고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고, 그나마 4회 말에 무사 1루에서 번트 1사 2루 유호준 선수의 적시타 나오면서 또 한 점을 냈는데, 또 이어지는 1사 1루에서는 역시나 추가 득점이 안 나왔고, 5회 말에 1사 3루 찬스가 무산이 됐어요. 이게 진짜 아쉬웠죠. 특히 고승민 선수의 3루타 레이에스 선수 타석이었는데 여기서는 솔직히 점수가 났어야 되거든요. 딴 건 다 몰라도. 근데 여기서 점수 못 낸 건 굉장히 좀 치명타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5회 말에 5회 초에 석점을 주고 이제 그 1대1에서 1대4로 벌려졌어요. 근데 5회 말에 고승민 선수 3루타를 치고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한 점만 추격을 했어도 경기가 2대4가 되고 경기가 다시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됐을 텐데, 여기서 레이에스 선수가 불려들이지 못한 건 대단히 아쉽고, 사실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팀의 중심 타자로서 이 부분 대단히 아쉬웠고, 6회 말에 2사 1루 무산, 7회 말에 무사 1, 2루 찬스였는데 여기서 고승민의 희생플라이, 레이에스의 중견수 희생플라이 연달아 나오면서 2타점을 간신히 냈습니다. 근데 또 이어지는 2사 1루에서는 손성빈 선수가 포수 파울 플라이로 또 물러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8회 말에 또 무사 2루 찬스가 있었는데 이것도 또 무산. 네, 9회 말에 2사 1루 마지막이 있었는데 또 무산되면서 이 무수했던 찬스들 중에서 딱 2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1회부터 9회까지 메이닝 출루를 했는데 점수가 2점 나왔고, 특히 선두 타자 출루가 1회 말, 2회 말, 4회 말, 7회 말, 8회 말 5번이 있었는데 4회 말하고 7회 말에만 딱 한 점씩 나왔고, 그러니까 8월 23일 토요일하고 소름 돋게 판박이인 게 8월 23일도 보면은 선두 타자 출루 6번에 3자범퇴 이닝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팀이 8번 이닝에 출루를 하고 선두 출루가 6번 있었는데 한 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의 비슷하죠. 5번 선두 타자 출루, 그 다음에 오늘은 심지어 3자범퇴 이닝이 한 번도 없었는데 2득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는 뭐 12개 2개였고, 이날 23일에는 안타 7개 6개 1회로.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출루를 받은 개수도 14번으로 똑같거든요. 근데 오늘은 2득점, 23일에 1득점이니까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못난 경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일단 12안타 2보이넷 14출루하고 2득점을 한 게 참 대단한데 오늘 타순이 참 야속하게 뚝뚝 끊겼죠. 그러니까 보면은 2번 장두성, 5번 유광남, 7번 손호영, 9번 김동혁에서 뚝뚝뚝뚝뚝 다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12안타인데 이 장두성, 유광남, 손호영, 김동혁 선수 이 4명이 도합해가지고는 1안타밖에 못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넷도 없고 그냥 넷이 합쳐가지고 1안타를 때렸는데 그 앞에 있는 타자들이 11안타를 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참 이렇게 중간에서 다 끊어 먹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마저 들고, 사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차라리 뭐 6, 7, 8, 9에 모여 있었다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6, 7, 8, 9에 모여 있었으면 점수가 좀 더 났을 텐데, 사실 근데 오늘 기용에 대해서 이 그 라인업이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건 또 아닌 게 일단은 그 조금 이제 면죄부를 주자면, 일단 장두성, 김동혁 선수는 타석 기회 자체가 워낙에 작았기 때문에 뭔가 좀 아쉬워도
사실은 막 뭐라고 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장두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2번 자리에 들어가 있고 앞에 박찬욱 선수가 출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어제 손호영 선수 마냥 번트라도 적극적으로 좀 약간 그 거의 무조건 번트라도 되는 편이 더 확률이 높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번 타자에 마땅히 들어갈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고승민 선수를 이번 레이스 선수를 3번으로 또 땡겨도 봤었는데 그때 또 결과가 별로 안 좋았고 하니까 뭐 장두성 선수를 이번에 넣는 거는 저는 뭐 그 이해할 수 있는 기용인데, 그러니까 이상한 기용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앞 뒤 타자가 다 좋으면 사실 경기 흐름을 보면서 좀 앞에 주자가 나갔으면은 좀 번트 같은 거에 돼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1회 같은 상황도 그랬고 우리 팀이 지금 좀 차곡차곡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게 좀 아쉬운 거고, 그 다음에 김동혁 선수는 계속 벤치에 있다가 오랜만에 선발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타격을 하기는 걸 기대하기는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두 타석만 나오고 교체가 또 됐고요. 그리고 이제 손호영 선수 같은 경우 5번 유강남 선수도 오늘 왜 사이드암인 고영표 선수인데 선발로 나왔느냐. 근데 기록을 보면 납득이 됐어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좀 인식을 못 하고 있긴 하지만 유관남 선수가 올 시즌에 우한 언더핸드한테 강합니다. 그러니까 19타수밖에 안 되긴 하지만 기록이 2할 6푼 3리 타율에 3할 6푼 4리 출루율에 5할 2푼 6리의 장타율, OPS가 0.890이에요. 그러니까 표본이 작긴 하지만 기록이 실제로 좋고요. 네, 기록이 실제로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뭐 올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2024년 작년에도 굉장히 시즌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만은 언더핸드 상들은 표본이 이때도 뭐 7타수밖에 안 되긴 하지만 기록 자체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건 7타수인데 4안타, 네, 홈런 2개. 그리고 23년에도 보면은 네, 언더 상대로 또 이때도 좋아요. 네, 이때는 45타수나 들어섰는데 언더핸드 상대로 이때 타율 3할 2푼 1리, 출루율 3할 5푼 3리, 그다음에 장타율 3할 5할 5푼 6리, OPS가 0.909.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영표 선수 상대로 심지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찾아보면 제가 왜 이랬을까라는 의문이 들어 찾아보니까 데이터상으로 납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표 선수 상대로도 오늘까지 기록이 포함된 결과 이제 7타수 2안타란 말이고, 오늘 4타수 무안타였으니까 오늘 경기를 빼면 그 앞에는 굉장히 강했다라는 얘기. 3타수 무안타니까 오늘 경기 빼보고 보면 이제 4타수 2안타에 2루타 1개였다는 얘기고 하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고영표 선수 상대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재작년으로 가보면 자 이때도 2023년에도 고영표 선수 상대로 7타수 3안타였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유관남 선수가 오늘 5번에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거고, 또 좌타자 나승엽 선수가 오늘 3안타를 쏟아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던데, 뭐 5번 유광남까지는 이상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2번 장두성, 9번 김동혁은 이해는 가능. 5번 유광남은 이상할 일이 아니고 결과론. 근데 7번 손호영은 전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뭐 2번으로 안 넣고 7번으로 넣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손호영 선수를 계속 선발 이루수를 기용한 이유가 대체 뭘까라는 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수주 모든 면에서 사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계속해서 손호영 선수를 선발 이루수로 고집한 이유는 결국 딱 한 개죠. 결국 팀에 장타가 없다 보니까 손호영 선수가 장타를 만들어 줘야만 한다라는 어떤 강박에 가까운 어떤 생각이 아닐까? 벤치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계속 기다리기에는 손호영 선수가 장타율이 어느새 4할 3푼 1리, 근데 이제 통산 기록이고 올 시즌에 장타율이 3할 2푼 5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79타수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표본이 쌓였는데 기록이 이러면 이제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최근 기록 보세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손흥민 선수를 계속 기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팬들이 얘기한다고 뭐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손흥민 선수 기용권은 감독님이 알아서 뭐 잘 하실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리 팬들이 얘기를 해도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네, 뭐 감독님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뭐 손흥민 선수 관련 이제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만 스트레스 받지 이거를 뭐 아무리 여론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경기는 뭐 무엇보다도 타선 집중력이 안 됐고 뭐 타순이 애매하게도
참 공고롭게도 쭉쭉쭉 다 끊어지면서 뭐 점수를 못 낸 거가 진 가장 큰 요인이지. 다른 요인은 뭐 점수만 정상적으로 났으면은 좀 덮어질 수도 있는 요인들이었고, 뭐 두 번째는 이제 주루사가 1회에 한 번, 5회에 한 번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좀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폭투도 그 5회, 7회에 나왔는데 이것도 좀 상대가 멀리 도망가는 점수를 내줬기 때문에 1번 안타를 엄청 많이 때렸는데 전혀 이제 다 끊어먹으면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다음 두 번째 주루사나 폭투 같은 디테일에서 밀렸다. 그다음 KT는 또 집중력 있는 타격을 해가지고 10안타를 때렸는데 10안타 5부인넷으로 7득점 만들어냈다. 뭐 이 정도의 차이가 오늘 경기를 지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불펜지는 박세웅 선수가 잘 하다가 이제 5회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석점을 주고 말루 만들어 놓고 내려갔는데 또 윤성민 선수가 잘 막아줬어요. 근데 또 뒤에 점수를 내주면서 불펜진들이 또 점수를 많이 주면서 사실 경기가 5대0 정도 되는 순간부터 좀 어려워진 것 같. 5대2 정도 되는 순간부터 많이 어려워졌다고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경기 흐름이었고 뭐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경기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막 처참하게 못하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패 때 느꼈던 자 이게 답이 없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사실은 뭐 팀이 괜찮은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면 흐름이 막 그냥 야구를 하다 보면 이런 날도 있지 정도로 생각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2연패를 하고 간신히 2연승을 했는데 다시 안 좋을 때 연패 때 모습이 그대로 답습이 되고 또 라인업 부분에서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아집에 의한 기용이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일은 자투수 헤이수스 선수인데 또 자투수를 맞이해서 뭐 우타자가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뭐 마땅히 대안이 없기도 하지만 지금 타순을 보시면은 사실은 뭐 우타자를 더 넣을 선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많지도 않아서 그렇다고 뭐 한승현 선수를 자투수라고 뭐 선발로 내기엔 타격이 많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뭐 라인업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긴 한데 손호영 선수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또 자타자 내일 자투수니까 한태영 선수도 있는데 그냥 또 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뭐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좀 오늘 답답한 얘기만 하게 되는데 아무튼 총평은 그래도 안타가 뭐 안 나오는 것보다 많이 나오는 게 나으니까 뭐 오늘 안타를 많이 때린 선수들 타격감이 좋았던 선수들 위주로 뭐 박찬영 2안타, 고승민 3안타, 레이에스 2안타, 나승엽 3안타, 이호준 선수는 1안타인데 보이넷 2개 오늘 팀 보이넷 2개였는데 이호준 선수가 보이넷 2개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좋았던 선수들 최근에 좋은 선수들을 좀 잘 뭉쳐가지고 기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득점력을 높이는 방안을 이제 벤치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경기는 간보아 선수 대 헤이수스 선수고 간보아 선수는 KT전 첫 등판이고 헤이수스 선수는 한 번 나와가지고 뭐 아주 무참하게 우리를 그냥 무찔러 버렸습니다. 이 또 한참 되긴 했는데 이게 6월 11일에 나와가지고 6이닝 동안 2실점 뭐 압도한 투구를 했어요. 5삼진에 6피안타. 근데 피안타는 또 꽤 많았네요. 근데 한 점밖에 안 줬고. 그러니까 오늘 경기하고 비슷한 양상이었겠죠. 안타가 적지 않게 맞았는 점수가 한 실점이니까. 그렇고 불펜진 같은 경우에는 필승조는 다 안 썼습니다. 뭐 불행인지 다행이죠. 다행인데 일단 간보아 선수가 나온 경기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위닝 시리즈는 가져가야지. 이제 3위권에 계속 이제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타격감도 나쁘지 않고 팀 전반적으로는 경기력 자체도 막 답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경기력 자체가 엄청 다운되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그 타순 중간중간에 다 끊어먹는 것들이 있었다. 선수들이 있었다. 그리고 좀 라인업 구성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 이 두 가지를 수정을 한다면 내일 경기를 뭐 충분히 또 좋은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참 어제 경기를 제가 직관에 갔다 오고 굉장히 신이 난 상태였는데 네, 경기력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바닥 찍고 페이스가 연승 페이스 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좀 실망스러운 경기를 사실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착잡한데요. 진짜 도깨비 팀이기 때문에 또 오늘의 그런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바로 잡아가지고 내일 경기는 또 시원한 타격을 볼 수 있기를 시원한 득점을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또 간보아 선수도 사실 승리를 못한 지가 좀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7승에서 멈춘 지가 제법 됐어요. 7월 24일에 7승하고
지금 한 달 넘게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3패만 정립을 했는데, 물론 감보아 선수 투구도 굉장히 압도적이진 않았습니다. 그 앞에 비해서. 근데 그럭저럭 뭐 잘해주고 있거든요. 자기 몫은 해주고 있는데 승수가 추가가 안 되고 있으니까 감보아 선수도 뭐 10승 정도는 시즌 끝날 때 달성을 해야지 또 좋고, 그걸 해야지 우리 팀이 또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아무튼 좋은 투구와 좋은 타격과 좋은 득점과 그 앞에 좋은 선수 기용과 좋은 라인업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아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멤버십 후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투지 승리를 위한 전쟁 롯데 자이언츠.